안녕하세요. 2024년 디딤돌 한국인권보고대 디딤돌 걸림돌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민병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숙현 변호사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법원의 판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 선정위원회는 이제 민병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계 분들을 모시고 선정위원을 구성을 했고 총 61건. 네,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겨주세요. 그 선정 대상은 10월 말까지의 사건을 가지고 심사 기준은 각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와의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의 기여 정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건을 제시한다라는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네, 다음 후보 추천이 총 디딤돌 판결 후보는 30건, 걸림돌 판결 후보는 31건이 추천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10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각각 하나씩의 최고의 디딤돌, 최고의 걸림돌 판결을 선정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까 인권상황 보고에서도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 작년 인권보고대회 때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다시 선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대법원 그리고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는 점 그리고 그 판결 이후에서 동성 배우자와 이성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성 배우자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라고 보아서 다시 한번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 건강보험에서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주 큰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 올해도 역시 최악의 걸림돌 판결에 정말 대단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채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을 준 형사무죄 판결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을 했고요. 다만 올해 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이 두 가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및 관련자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고요.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저희가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들 청창 관련 판단에서는 예견 가능성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을 해서 예방 조치 의무 혜택과 구조 조치 지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용산구청장 등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에 있어서도 주체가자가 없는 행사다라는 이유만으로 운영 의무 위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 예견 가능성 기준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에 관한 공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형성을 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책임자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부당한 면책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저희가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올해 디딤돌 판결 나머지 9개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간단하게 시간상 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중요도는 아니고 무순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디딤돌 판결로 선정을 했고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다툰 헌법소원이었는데 그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감축 목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또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요. 국가의 기후 정책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아시아 최초로 한 사례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보호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인 소카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회사가 운영하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 명령을 받아 원고 회사의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아서 소카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갈수록 다양화되는 노무 제공의 형태를 고려해서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발언하고 축복식을 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 대항감리회의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판결을 디딤돌 판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고 헌법의 평등 원칙 등 헌법의 평등 원칙, 국가인권해법 등에서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각국 감리 교단의 입장이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를 했고요.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까지 판단을 해서 종교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임대인에 대한 실거주 이후 갱신 거절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너무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하급심 판결에서 조금 달리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걸고 다시 한번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에 있어서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고요.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 난민 신청자의 본국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정부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보호 가능성을 토대로 젠더 폭력을 난민 협약상의 박해라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 내지 사법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 구조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현재 난민 신청 인정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과 특히 여성 인권, 이주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제조 판매 업체의 책임만을 인정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환경부 장관 등에게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낮은 액수의 위자료만 인정한 것은 저희가 좀 아쉽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디딤돌 판결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적극적 조치를 내린 최초의 판결입니다. 발달 장애인인 원고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했지만 신체적 장애가 없으면 투표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함께 투표하는 것이 거부당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간접차별이자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나아가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에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투표 보조를 허용하고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고 사회 전반에 발달 장애인 참정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소 노동자의 미신고 집회 중 소음에 의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것에 대한 청구 기각 사건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소음 수준이 수인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서 쟁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쳤고 폭력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쟁의 행위라고 불법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중장년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는데 청소 노동자들의 승소 결정이 지닌 상징성이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진 소송으로 평가해서 디딤돌 판결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방송문화진흥의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이른바 2인 방통위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밝힌 사례입니다. 보궐이사를 그러니까 그 기존 방송문화진흥위원회의 이사를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을 하면서 제적위원 2인의 심의 의결로 후임 이사를 임명을 한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었는데요. 이 2인 방통위 2인의 위법성을 인정을 한 최초의 판단이고 이 결정을 통해서 방통위법과 방문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합의제 행정청의 구성 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면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본안 판단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그 인사에 관한 것에서 효력 정지를 통해서 실질적 구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였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지만 이제 정신건강에 약간 어려움을 주는 그 밖의 걸림돌 판결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도 뭐 두 가지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직무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등 사법농단에서 드러난 모든 행위들에 관하여 최고 사법행정권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 정의에 반하고 사법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이유에 기초한 관대한 양형은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은 고 김용군의 사망에 대한 원청 서부발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를 확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청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아서 다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물론 이 판결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되고 산안법도 개정이 되어서 원청과 고위 경영진에 대한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이 사안에서 또 개정 전의 법으로도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위험을 고위 경영진이 몰랐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무죄를 선고한 지금 법원의 문제적 판단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대한 감형 및 무죄 선고 항소심 판결인데요. 1심에서는 이게 이제 피해 세대가 665세대, 전세금 피해 액수가 536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022년 5월 이전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뭐 중개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라고 좁게 해석을 해서 무죄를
판단을 했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1인 3역을 수행해서 피해자를 기망을 해왔는데 이런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더 심각한 전세 사기를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구제도 어려워지게 했다라는 점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주의 신념이 대체역 편입 신청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원심, 항소심, 대법원은 신념이 과연 원고의 신념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라는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를 기각을 했는데요. 법원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양심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논의를 매우 후퇴시킨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대통령의 실언 논란 보도에 대해서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언급하며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하는 영상이 송출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언 논란을 보도를 하자 대통령실이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외교부가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 청구에 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인용을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의 감시 비판,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 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판단으로 보아 걸림돌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IS 가입선동 테러방지법 기소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피고인이 IS 가입을 권유하고 그 개인 의견으로서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링크를 게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원심은 유죄, 항소심 원심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글과 영상, 선전 매체를 링크하는 행위는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서 IS 테러 단체에 가입 동참하는 것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개인의 단순한 행위를 가입 선동으로까지 봐서 남용적 수사와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남용적 수사와 기소를 유발하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공무원 사업 시행 허가를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추가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상세 조사나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은 아니다라고 보고 보았는데요. 재량 일탈 남용 주장 입증의 한계를 심화해서 행정청이 부관으로 사업자에게 의무 부과를 할 경우 사전 예방 주의 의무가 적용되어야 하는 환경행정 영역에서 선개발, 사후관리의 법리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심각한 법리적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9번째는 유우성 간접 조작을 한 안동환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인데요. 이 유우성 씨에 대해서 모해 증거 위조 등으로 구속이 되었고 증거를 위조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그리고 공판 관여 검사들은 증거 위조와 관련돼서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그 파면 결정 탄핵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는데요. 이 기각 결정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공소권을 남용해서 한 사람에게 고의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행위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공소권을 자유로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걸림돌 판결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 수집에 대한 합헌 결정입니다. 기지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한 거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것이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차후에 다른 종류의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그 감염의 특성이나 증상 등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정보 수집과 유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이 사건 행위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심사하면서 방역당국의 폭넓은 전문적 판단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수권 규정의 형태를 띠는 심판 대상 조항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방역당국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허용을 하고 법률에 의한 보호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이 올해의 10개 디딤돌 판결과 걸림돌 판결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선정회의를 할 당시만 해도 지금의 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1월이었으니까요. 부디 내년 2025년 12월에 열린 인권보고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파면 결정과 내란죄 등의 유죄 판결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될 수, 그래서 두 개의 판결이 서로 최고의 디딤돌 판결을 경합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